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이슈는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통합 화폐 출현인가 아니면 잠깐 찻잔 속의 태풍인가 계속 고민해 봤는데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식이라든가 어떤 관심이 없게 되면 어쩌면 어떤 우리 화폐에 대한 그런 매우 불이익이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전 세계의 통화가 미국 달러를 코인화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하면은요, 법정 화폐라든가 금이라든가 암호화폐, 이런 실물 또는 가상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는 그런 암호화폐입니다. 즉,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당 가치의 만큼 달러든 아니면 다른 재화든 교환해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지금 유력한 부분은 미국 정부가 허용한 그런 회사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 이유는 미국의 달러 패권의 유지와 그리고 미국 국채의 어떤 매수 수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결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암호화폐계의 기축통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기축통화라는 개념에 달러화가 베이스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종이돈도 달러화가 기축통화고 가상화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통화고 이렇게 될 걸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1코인 갖고 있으면은 1달러 바꿔주겠다, 이런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꼬리표 없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다가 언제든지 달러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 통화 주권이 상실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돈이 움직이는 포인트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집을 사고 팔고 자동차 사고 팔고 등등등 여러 가지 재화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그것이 나중에 그 식당 주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과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돼가지고 정부의 통제권에 밖에서 움직인다고 치면은 사실 지하경제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유로화라든가 다른 나라 금 또는 이런 통화라든가 아니면 통화에 준하는 그런 안전자산에 연동되는데, 지금 가장 확률 높은 부분은 미국 달러와 특히 미국 국채와 연동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죠. 빗썸이라든가 업비트라든가 이런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기준화폐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명동이라든가 동대문 쪽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넣고 뺄 수 있는 ATM기가 있다라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활성화되게 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ATM기가 있다고 치면 공항이든 어디든 간에, 그러면 환전할 필요가 없죠. 한번 스테이블 코인을 소유하게 되면 그 부분 가지고서 전 세계에서 결제를 통해서 어쩌면 표시 안 나게 돈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력적이겠지만, 각국의 중앙은행이라든가 통화관리당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우리 원화 기반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보도도 보고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추진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심리지수가 92.2로 4.7포인트 올랐는데 여전히 100 이하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모처럼 1%대로 내려갔습니다. 보통
2%, 3%를 움직이고 있다가 지난달은 전년 동월 대비로 했을 때 1.9%로 그 전달보다 조금 내렸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드디어 100을 넘었습니다. 100이 중간입니다. 0부터 200까지가 있는데 100이 중간이고 그동안은 계속 90대 또는 80대에 머무르고 있다가 지난달에 101.8로 100을 넘었고요.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도 90.7 해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100 이하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 통계를 보면 외환 보유액이 4,046억 달러 정도거든요. 사실 46억 달러는 큰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만 유출되고 달러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3,000억 달러대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인 그런 어떤 부담이 생겨가지고 환율이 더 불확실성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됩니다. 주가에서 보겠습니다. 지난달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모처럼 제가 관찰하고 있는 6대 지표 모두 양봉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5.52%와 2.39%가 올랐고요. 전달에 비해서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각각 3.94%와 9.56%가 올랐습니다. 상해 중합과 홍콩 항생도 2.09 또는 5.29로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관세 폭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불확실성에 지금 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이거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 달엔 또 전체 다 또 음봉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월 평균으로 봤을 때 2.33%입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29일 날 그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죠. 그래서 2.75%가 2.5%로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그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안 내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미국의 반사경제인 나라들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국은행 측에서 좀 내린 거로 보여지고요. 아마 하반기에도 한두 번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이자 부담이 좀 경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상호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상호저축 중앙에서 보니까 2.97%입니다. 그래서 3%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이고요. 대출 받을 때 기준금리죠. 코픽스 금리 이 부분은 잔액 기준이 3.22%고 신규 취급액이 2.7% 해가지고 각각 전달에 비해서 0.08%와 0.14%포인트가 내렸습니다. 환율 엄청 요동치고 있죠.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그러고 있는데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이 1390원 57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68원 정도가 많이 내렸죠.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요, 소위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 종목에서 돈을 벌었더라도 환차 손해입어서 재미를 못 보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통화량 보겠습니다. M2 총통화죠. 지난달은 6.1%가 증가해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2.8%포인트가 내렸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56.47조 원으로 해서 소폭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도 8.72조 해가지고 소폭 강세를 보였고요. 다만 주식형 펀드 잔액은 좀 중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38.53조 해가지고 5.3조 해가지고 좀 올랐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자금 흐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원자재 보겠습니다. 자, 두바이유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원유죠. 배럴당 63달러 11센트에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4.85달러가 내려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국제 금시세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온스 28.35g인데요. 사실 7.5돈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가격이 3,290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그 전달에 비해서 지난달은 59달러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요, 안티 미국이죠.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달러화에 대한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재화를 찾다 보니까 재화를 금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 모으기 시작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보겠습니다.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요,
3개월 연속 보면은 마이너스 0.1%, 0%, 0%에서 거의 아주 뭐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완전한 박스권이죠.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0%, 마이너스 0.1%, 플러스 0.1% 해가지고 약간 혼주세를 보이고 있는데 점점 주택 가격은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 한 달도 성공적인 그런 자산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